피사는 피사의 사탑이 있는 도시로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의 아르노강 하구에 있는 옛 도시입니다. 피사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교역으로 번영하였는데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지중해를 누빈 이탈리아 4대 해상공화국이었습니다. 13세기 말 멜로리아 해전에서 제노바에 참패당한 후 피사의 권력은 점차 쇠퇴하는데요. 급기야 15세기에는 피렌체에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들어서 피사는 토스카나 공국의 대학 도시로 부활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번창하여 학문과 예술의 도시로 크게 발전하는데요.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곳 대학에서 공부했고, 이탈리아 최고의 고딕 조각가 조반니 파사노의 고향도 이곳 피사입니다. 현재 피사는 인구 10만 명이 채 안 되는 아주 조용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눈앞이 확 트이는 두오모 광장과 그와 어우러져 있는 역사적 건축물들이 번영을 누렸던 피사의 지난 역사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로마네스크 양식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는 대성당 두오모, 갈릴레오가 낙하 법칙을 실험했다는 유명한 사탑, 아름다운 세례당, 두오모를 장식한 미술품들을 모아놓은 두오모 미술관과 시노피의 화를 전시하는 미술관 등이 주요 볼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적의 광장이라 불리는 피사의 두오모 광장 주변에 모여 있는데요. 피사의 두오모 광장은 대성당을 중심으로 세례당, 성당 재단소 맞은편에 있는 사탑, 환상적인 대리석 건축물들의 눈부신 반짝임과 완벽함의 조화는 이탈리아 로마네스크 건축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기적의 광장이라 불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두오모 광장에 들어갈 때는 서쪽 산타마리아 문을 통해 가는 게 좋습니다. 산타마리아 문을 지나 광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꺼번에 확 나타나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에 한눈에 반하실지도 모릅니다. 11세기에서 14세기까지의 건축 예술의 걸작인 대성당과 부속 건물인 세례당, 종탑, camposanto 4개 건축물의 조화로움과 웅장함에 놀라실 겁니다. 1987년 두오모 광장의 건물군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피사의 대성당입니다. 흰색의 카라라 대리석으로 지어져 성당은 멀리서 봐도 눈길을 끄는 건물인데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성당의 정면은 라틴 십자가 모양이죠. 성문에 새겨진 바에 따르면 피사 사람들은 이 대성당을 로마의 영광을 새롭게 하기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대성당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팔레르모에서 약탈한 재화를 바탕으로 첫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13세기에 건축물의 주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 파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지붕 용마루를 한번 볼까요? 용마루 위에 얹어놓은 것은 사자머리에 독수리 몸통과 날개를 한 찬란한 괴물인데요. 북아프리카의 파티마 왕국에서 약탈해온 것입니다. 두오모 박물관에 진본이 소장되어 있죠. 지금 입구로 쓰이는 청동문은 17세기 초 이탈리아 로마네스크 조각의 대표작인데요. 이 청동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피사 대성당의 내부를 바라보면 놀라움과 경탄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정면의 대벽화와 설교단 천장의 청동 램프를 눈여겨볼 만한데요. 갈릴레이는 이 청동 램프의 움직임을 보고 진자의 법칙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청동 램프를 갈릴레이의 램프라고도 합니다.
지금 설교단 천장에는 청동 램프 대신 전구가 달려 있습니다. 고딕 양식의 설교단은 구약성서의 여러 장면과 신약성서의 최후의 심판 장면을 새겨놓았는데요. 1595년 화재로 건물이 심하게 손상되면서 거대한 프레스코아로 실내를 장식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으나 성당이 재건되고 설교단은 화재로 해체되어 분산되어 있다가 1926년에 본래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중앙의 조각은 신앙, 희망, 자애를 상징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기울어 있는 탑은 보는 이를 위태롭고 안타깝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진 것으로 더 유명해져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해 피사를 방문합니다. 현재 피사의 사탑은 보안공사로 기울기의 진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피사의 사탑은 피사 대성당의 부속 건물로 대리석을 덧입힌 종탑입니다. 각 층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작은 아치와 기둥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마치 레이스 손뜨개를 한 것처럼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꼭대기에는 종루가 있는데요. 이 종루까지 포함해서 탑은 총 8층으로 높이는 58.36m입니다. 두오모 광장이 다른 광장과는 다른 독특한 균형미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이 사탑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 피사의 대성당은 이렇다 할 종탑이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피사 시민들이 1174년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고 멋진 탑을 세우기로 합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건축가인 보나노 피사노의 설계로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탑은 1층이 완성되자마자 남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인 북쪽에 많은 하중을 주고 보다 수직으로 지었으나 2층까지 쌓고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우여곡절 끝에 100여 년 가까이 지난 1272년 중단되었던 건축이 다시 시작됐고 1350년에 이르러서야 탑의 꼭대기가 남쪽으로 기울어진 채 완공되었습니다. 탑 안에는 294개의 나선형 계단이 있어서 걸어서 꼭대기 종루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종루에는 각각 다른 음색과 음계를 가진 7개의 종이 걸려 있습니다. 피사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대학 강단에 서기도 한 갈릴레이는 낙하 운동에 관한 법칙을 발견하였죠. 이곳이 갈릴레이가 새털과 쇠공을 떨어뜨려 낙하 시험을 한 장소인데요. 사탑의 기울어진 경사를 이용해 무게가 다른 2개를 떨어뜨려 얻은 과학적 규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양쪽이 동시에 땅에 닿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일화는 갈릴레오의 제자의 창작일 뿐 실제로는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피사의 사탑은 매년 1mm씩 계속 기울고 있었는데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2050년이면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1990년부터는 내부 관람을 금지한 채 탑 세우기에 골몰했습니다. 영국 브룰랜드 교수의 처방이 성공하여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 탑 꼭대기를 약 5cm 정도 되돌려 놓는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공사팀은 기울기를 44cm나 바로잡아 피사의 사탑을 1838년 상태로 돌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탑의 기울기가 멈춘 상태인데요. 브룰랜드 교수는 피사의 사탑은 이제 기우는 것은 멈췄다. 이는 지난 7세기 만에 이룩한 개가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사 사탑의 기울기가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보안공사 전인 1990년 상태로 다시 기우는 데에는 3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위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30명씩만 입장이 가능하며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로 800여 년간 쓰러지지 않고 버틴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은 보는 이들을 감동시키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사의 사탑이 현재의 모습으로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성당 파사드를 마주하고 있는 세례당은 케이크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예쁜 맛있는 케이크처럼 생겼죠? 고딕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혼용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이탈리아 내에서 같은 종류의 구조물 중 가장 훌륭한 건물로 손꼽히는데 둘레는 107m, 높이 54m, 내부 지름이 35m가 넘는 원형 건물입니다. 특히 팔각형의 광택 없는 기와로 만든 돔이 아름답습니다. 세례당은 1153년 공사가 시작됐고 14세기에 마무리되어 무려 3세기에 걸쳐 세워진 건물인데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건 순전히 재정이 부족해서였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4개의 문이 나 있고 특히 대성당 쪽으로 난 문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목욕탕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침례의식을 위한 것입니다. 세례당 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곳은 설교단인데요. 고딕 조각의 대표작으로 유명합니다. 육각형 설교단은 여러 가지 칼라데리석 원주 7개가 떠받치고 있고 이 중 3개는 사자 위에 서 있고 가운데 기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니콜라 피사노가 만들었으며 설교단은 건축, 디자인, 조각, 설화, 상징 등의 모든 면에서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비잔틴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융합시킨 것으로 기독교의 인간 이미지를 알기 쉽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조각가들의 강렬한 사실주의를 무려 100년이나 앞선 르네상스의 선구적인 작품입니다. 한편 대리석 설교단의 부조는 수태고지와 탄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미리 알리는 장면과 예수의 탄생 장면인데요. 한 화면에 2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좌측 상단부가 수태고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기 예수 탄생 부분입니다. 이 세례당은 음향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니 이곳에서 노래를 불러 확인해보세요. 소리가 구석구석으로 울려나간다고 하네요. 이것은 지름 35m의 세례당 내부가 설교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음향 효과를 계산해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camposanto는 거룩한 뜰이란 뜻을 가진 납골당입니다. camposanto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흙을 옮겨와서 바닥에 깔았다는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했는데요. 공동묘지 camposanto는 번잡을 피해 멀리 단장의 끝부분까지 길게 세워져 있고 입구의 첨탑과 조각, 회랑이 안뜰을 에워싸고 있는 형식으로 15세기에 지어졌습니다. camposanto는 피사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묻혀있는 곳인데요. 그러나 피사가 낳은 위대한 인물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묘소는 이곳에 없습니다.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한 믿음을 고수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미움을 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이곳에 묻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장례가 치러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티칸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은 것은 1992년으로
그가 죽은 지 35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늦게나마 죽음의 승리를 쟁취한 것이죠. 현재 갈릴레이의 무덤은 피렌체 산타크로체 성당, 즉 성십자가 성당에 있습니다. 아치가 흰색과 회색의 교차 무늬를 보이는 것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비잔틴 양식이며 벽은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었습니다. 이곳의 거대한 프레스코화들은 14세기에서 15세기 때의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벽화가 그만 불타버렸습니다. 현재는 흑사병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알린 죽음의 승리 등 일부만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작품은 죽음의 승리인데요. 10세기 초반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폭격으로 크게 훼손됐지만 사냥에서 돌아오는 화려한 옷차림의 남녀와 기사들을 짓밟으려 하는 죽음,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 죄 지은 자들을 불 속에 던지는 악마가 어렴풋이 보입니다. 이 벽화는 중세의 성가 진노의 날, 즉 최후 심판의 날을 그린 것입니다. 리스트는 1838년 이탈리아를 순례하던 중 이 작품 죽음의 승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곳이 죽음의 무도라고 합니다.